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내년에 수시를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이니까 이제 수시하고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좀 수시 준비를 하면은 여러분들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입시를 조금 할 줄 아는 입시 컨설턴트 김학선 소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조턴학교는 지금 학생분들하고 지금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학부모님들 아니면 이제 다른 고3 예비고3 학부모님들이 같이 영상을 보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일반적인 설명회 말고 제 나름대로 저희 원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진짜 좀 도움이 될 만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서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사례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회를 좀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을 하면 우선 지금 전국에는 한 210개 정도의 4년제 대학이 있어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제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소위 얘기하는 개나 소나 다 대학 들어간다. 공부 별로 안 해도 갈 수 있는 대학이 많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제는 대학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거죠. 어디까지 있는 대학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과 중요하죠. 하지만 학과보다 더 위에 있는 건 현재 대한민국에선 대학교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의 핵심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학교를 갈 수 있느냐? 여기에 저는 이제 좀 포인트를 많이 맞춰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선배들하고 많은 상담들을 하고 입시 관련해서 여러 얘기를 해봤는데 대다수들이 얘기하는 좀 행복해할 만한 대학들, 만족해할 만한 대학들이 바로 보이시는 요 정도 라인인 것 같아요. 일단은 다들 원하는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 그리고 그 다음 차선책이라고 하면 이제 수도권 아니면 이제 지방 국공립대를 흔히들 이제 원하고 계시죠. 그리고 좀 그거보다도 좀 성적이 좀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방 사립대까지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사립대도 그냥 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울을 근거로 하고 있는 캠퍼스 대학들 아니면 이 학과들을 중점으로 해서 특성화시킨 대학들이 있어요. 그런 대학들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학교들이 아닌가. 자, 요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소위 얘기하는 서울 빅15라고 불리는 대학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아마 그 조건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안 되지만 한 번쯤 막연하게나마 생각을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 학교들은 일단 수시에서의 전형의 핵심은 바로 수능 최저. 교과에도 수능 최저가 걸려있고 종합에도 수능 최저가 걸려있어요. 심지어 혹시라도 내가 논술을 생각한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도 수능 최저가 어마어마하게 높게 걸려있어요. 자, 그 다음 보이시는 학교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로 인서울이라고 하는 마지노선 대학들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봤던 대학들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인서울에 있는 학교는 가야지 인서울 아니냐 하는 그 라인들이 여기에도 보시면 교과는 수능 최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거의 최저가 별로 없어요. 반대로 이제 몇몇 학교들은 논술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가. 자, 지금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핵심 전형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학교들을 노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전제 조건이 어떤 전형에 적합한지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지역 거점 국공립대. 굉장히 많지만 제 나름대로 좀 추려봤어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에 있는 각각의 지방 거점 국공립대들. 여기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 이른바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하죠. 원래 그 지역 출신들을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원할 때는 교과 일반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 선택을 하는데 교과 일반에는 국공립대도 수능 최저가 걸려있어요. 자, 그 다음 수도권. 이제 수도권 하면은 우리가 너무 이제 좀 행정 역사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수도권이라 생각을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통학 근거리 1시간. 쉽게 얘기하면 지하철 있냐? 아니면 거기까지 우리 집 동네에서 버스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도권이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누군가가 너 수도권에 있는 학교 갈 수 있어. 그런데 평택대야. 평택이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고. 그런 학교들을 수도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에는 면접과 최저 그리고 학생들 종합전형 중심으로 학생들을 뽑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지금 앞으로 1년 후에 일어날 일이겠지만 나름대로 마지노선 학교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혹시라도 현재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대안을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지방 캠퍼스 아니면 특성화 대학들이에요. 대표적인 지방 캠퍼스 하면 보시다시피 연세대 원주, 고려대 세종, 홍익대 세종, 동국대 경주, 단국대 천안, 상명대 천안 이런 소위 얘기하는 서울을 근거하고 있는 지방 캠퍼스들이 있고 밑에 보이시는 학교들은 처음 들어보는 학교들도 있겠지만 이른바 특성화 대학들이에요. 몇몇 특정 학과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특성화시키고 있는 학교들. 철도하면 이제 대표적인 학교 중 하나가 우송대, 항공계열에는 이제 한서대, 자동차에서는 이제 선문대, 해양 계열에서는 목포 해양대, 이제 보건 계열에서는 대구 가톨릭대라 나름 국가에서 한 해에 약 1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 학교들이 나름 이 부분에 또 취업률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학교들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갈 거냐? 제가 나름대로 이제 수시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방향성들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걸 좀 많이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를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전형이에요. 나한테 어떤 전형이 유리하냐. 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와서 나름 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이제 고3이 되죠. 슬슬 여태까지 생각했던 이상적인 목표에서 점점 현실화돼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벌써 걱정하고 계신 친구들도 있어요. 나 어떡하지? 내가 오늘한테 못 갈 것 같은데. 차마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도 못 할 것 같은데.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하겠어.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상담하고 상의할 사람도 없어. 친구한테 얘기하기도 좀 그래. 그런 시대가 왔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분석해야죠. 그럼 나한테 뭐가 유리하냐? 내가 어떻게 하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느냐? 자, 교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내신 등급을 통해서 대학에 갑니다.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최소한 여러분들 지금까지 받아본 성적표라고 하는 걸 보고 냉정하게 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 내 성적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자, 종합전형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유일한 희망이죠. 서류네요. 자, 생각해봐요. 생활기록부를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생활기록부를 1학년, 2학년 생기부 내용들을 동아리 활동을 뭐 했는지, 창체는 뭘 했는지, 심지어 과목별에 있는 세특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나이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잘 알아야지만 내가 종합전형을 쓸지 안 쓸지 결정할 수 있다. 자, 논술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 논술이나 시험도 잘 봐야 되지만 수능 최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수능까지 무조건 잘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수능. 수능은 우리가 여기는 이 수능 점수로 모든 결정하죠.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수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어느 학교, 어느 학과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뭐에 유리한지를 찾아야 돼.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 중에 어떤 게 유리한가. 그걸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남은 시간 준비를 할 거야. 자, 그 2단계는 뭐냐.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전형을 죄송합니다. 다시 연결해서 하면은 2단계예요. 자,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맞는 전형을 찾았을 때 내가 무엇을 꼭 확인을 해야 되느냐.
자, 일단 교과 같은 경우에는 성적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면 반영 과목이라고 하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까지 여러분들 선배들까지는 여러분들 들어봤잖아요. 문과와 이과가 따로 있었죠. 지금도 문과 이과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많이 요즘 얘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놈의 문이과 통합. 문이과 통합. 에? 수학도 한 줄에 다 줄 세워. 문과고 이과가 없어. 국어도 다 줄 세우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 과거에는 이과는 국수형 과탑, 문과는 국수형 사탑만 잘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 아니에요. 전과목이 다 반영. 왜? 통합이니까. 이과 애들한테 1학년 사회 과목의 반영 요소를 집어넣어. 문과 애들한테 1학년 통합과학 성적을 요구한다. 그러면 원래는 예전 같은 생각만 갖고 나는 문과니까 국수형 사탑만 열심히 하면 돼 했던 애들이 이제는 교과에서 망한다. 학교마다 반영 과목이 다 틀려요. 그거를 체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종합전형. 평가 요소. 각 대학들이 어떤 평가 요소를 주목하고 있나요? 어떤 걸 메인으로 하고 있나요? 자,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논술이 아니에요. 수능 최저. 그 최저 맞출 수 있냐. 실질적으로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의 충족률이 40%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수능 최저만 웬간히 다 맞추면은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중 하나가 논술이에요. 다만 그 수능 최저가 너무 높아.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려우니까. 수능도 마찬가지죠. 과목 시험 점수를 갖고 보는데 그거에 관련된 반영 비율에 따라서 학교들이 또 바뀔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갖고 왔어요. 일단 교과 영역에 대한 성적표를 만약에 본인이 분석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 건국대하고 동국대예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한번 지원해보겠다 하면 이걸 잘 보세요. 건국대는 KU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어요. 동국대도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 있어요. 똑같은 교과 전형이에요. 자, 건대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인문과 자연, 우리는 공통이다. 우리는 이과, 문과 안 나눈다. 그래서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냐? 전 과목 다 반영합니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에 있는 모든 과목을 문과 계열에도 이과 계열 상관없이 다 반영한다고 했어요. 자, 동국대는 보세요. 틀리죠? 같은 수준에 있는 학교지만 불구하고 반영하는 과목이 틀려요. 인문은 옛날처럼 국어, 수학, 사회, 영어, 한국사 반영하겠다. 자연 계열은 국어, 수학, 과학, 영어, 한국사 우리 그냥 반영하겠다. 거기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 전과목 다 반영 안 한다. 상위 10과목만 반영해 줄게. 성적 제일 좋은 거 10개만 내. 같은 수준에 있는 학교지만 반영하는 과목과 반영 요소가 완전 틀려요. 그러면 이거를 체크를 잘하면 어떤 친구는 건대에 매우 유리할 수 있지만 그 친구 입장에서 동대는 불리할 수도 있다. 반대로 어떤 친구는 건대는 죽었다 깨라도 안 되는데 동국대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캐치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한을 갖는 거예요. 자, 종합전형도 한번 볼까요? 자, 같은 건국대와 동국대 갖고 왔어요. 자, 종합전형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죠. 4대 요소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계열 적합성, 인성.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게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학업 역량은 너 공부 얼마만큼 했냐? 학교에서. 네 성적 갖고 와. 그거 얘기하는 거고 발전 가능성은 뭐겠어요? 1학년보다 2학년 더 잘했냐? 2학년보다 3학년 더 잘했니? 아니면 네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애야? 이런 거에 대한 의미예요. 계열 적합성은 너 우리 학과 왜 오려고 해? 우리 학과와 관련된 것도 뭐 준비해놨어? 물어보는 거고 인성 너 얼마나 싸가지 있는 놈이야?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이 네 가지 요소를 뭘 갖고 보냐면 생활기록부를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 분석이라는 거를 해서 내 생활기록부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써져 있는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종합전형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건대는 뭐라고 합니까? 이 네 가지를 통합 반영한다. 우리는 뭐 비율 이런 거 없어. 그래 한꺼번에 다 반영할게. 합쳐서 내가 볼게. 입학사정 반영. 근데 동국대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성, 사회성 이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무조건 요거 볼게. 전공 적합성하고 학업 역량 보겠어. 우리는 공부 잘하는 애 필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종합전형도 보는 기준이 틀려. 그럼 어떤 친구는
건대에 매우 유리할 수 있지만 어떤 친구는 또 도덕대에 매우 유리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반영 비율이 반영 요소다. 자, 논술은 넘어가고,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보는 게 바로 뭐냐면, 자, 수능이에요. 자, 그러면 수능 볼게요. 자, 수능 같은 경우에 제가 학교를 좀 다른 거 갖고 왔어요. 국민대하고 숭실대 가져왔는데,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똑같아요. 성적표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들 여태까지 이제 모의고사 봐봤잖아요, 2학년 때. 그죠? 근데 이제 모의고사하고 당연히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하고 좀 틀리고 성적표도 나오는 게 좀 틀리는데 수능 성적표는 크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등급, 두 번째가 백분위, 세 번째가 표준 점수. 이 세 개를 보여주는데 왜 세 개를 보여주냐면 학교마다 반영하는 게 다 틀려요. 국민대하고 숭실대는 표준 점수로 계산을 해요. 근데 어떤 학교는 백분위로 계산하죠. 대표적인 학교 중 하나가 인천대. 인천대는 100분위로 계산해요. 네, 그 얘네는 표준 점수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수능 성적표 중요한 건 반영 비율하고 어떤 걸 반영하냐. 내가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찾아야 돼요. 그런데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계열 보세요. 국어는 20% 반영해주겠다. 우리는 수능 성적에서. 수학은 딱 명시해놨어요. 자연계열 50%? 그럼 무조건 미적기하. 미적기하로만 30%. 영어는 20% 반영하겠다. 그리고 과탐 두 과목 30% 반영합니다. 자, 그런데 숭실대 보세요. 숭실대 자연계 보세요. 국어 똑같은 20%죠. 근데 수학을 보세요. 35%야. 훨씬 많이 반영해주죠. 그런데 뭐가 하나 없어. 뭐 없어요? 이 단어가 없죠. 이 단어가 없다는 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 숭실대는 확 통과도 돼. 우리 자연계야 그냥 확 통과도 돼.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영어 20% 반영하고 대신 자연계인데 심지어 뭐라고 써놨습니까? 사탐 봐도 돼. 꼭 과탐 우리 안 필요해. 자, 그러면 내가 소위 얘기하는 문과로라 수학과 학통을 보고 사탐을 봤어. 근데 점수를 보니까 나는 문과지만 컴퓨터 공학과 가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서울 안에 있는 학교들 못 가. 왜? 이거를 요구하니까. 그런데 숭실대를 딱 보니까 어떻게 됐어? 없네? 사탐 되네? 그러면 문과로인 애들도 교차로 여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안 될 수도 있고 요구 조건마다 다 틀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다시 말씀드린 게 뭡니까? 분석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요구 조건이 뭐에 유리하냐, 어디에 적합하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학교도 많아지고 학과도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3단계.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전형도 결정을 했고 내가 그 전형에 따른 정보도 다 얻었어. 그럼 그 다음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이제 학교를 결정하죠. 내가 이 학교 써야지. 자,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수시는 6장, 6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6장을 되게 어떻게 씁니까? 뭐 소위 얘기하는 게 둘둘둘 쓴단 말이에요. 되게 좀 위에 있는 학교 2개 그냥 질러보고 내 수준에 딱 맞는 학교라 생각하는 학교 2개 쓰고 좀 안정적이라고 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학교 2개 쓰고.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정이라고 하는 학교는 어느 정도의 합격 가능성이 있는 거고 하향이라고 하는 학교는 어느 정도 있고 상향은 어느 정도 있냐.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뭐 저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겁니다. 이 학교 갈 가능성이 몇 프로입니까? 저 이 학교 가고 싶은데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네? 반반은 되나요? 뭐 10% 되나요? 20% 되나요?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저도 모르죠. 제가 뽑아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태까지 경험을 통해서 보면 합격 확률이라고 하는 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지 않을까? 우선 상향. 상향은 당연히 불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큰 학교들이에요. 리스크가 매우 큰 거죠. 어느 정도냐? 뭐 20% 30%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제가 결론은 이거예요.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 뽑힐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해 줍니다. 합격 가능성이 지극히 높아요. 뭐 프로테스트를 따지면 저는 한 10에서 15% 미만이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예. 하지만 거기를 또 노리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이제 적정이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왜냐면 학교에서 이제 3학년 때 담임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이제 이 진로 진학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적정 쓰자. 적정 나이 쓰면 된다. 적정 쓰면 더 가. 자, 그럼 적정은 어느 정도냐? 저는 이제 50%. 합격과 불합격의 비율이 50%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50%라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두 번 중에 한 번은 무조건 붙는다? 뭐 이런 느낌?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동전의 앞뒤가 같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수시 6장을 쓰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50% 확률이라고 하면 3개는 붙고 3개는 떨어져야 돼.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동전을 던지는 건 몇 번을 던져? 6번을 던지죠. 한 군데당 확률이 50%씩.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재수 없으면 6개 다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운 터지면 6개 다 붙을 수도 있죠. 무조건 3개가 붙고 3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적죠. 안정은 당연히 합격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감을 갖고 쓸 수 있죠. 다만 주사위와 같아요. 2부터 6까지만 나오면 여러분이 다 합격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주사위 던질 때 1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나죠. 지질이 운 없으면 1도 나올 수 있다. 그게 안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 무조건 오래 가야 되는데요. 저 무조건 붙어야 되는데요. 무조건 일단 붙고 봐야 됩니다. 하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향의 기준은 저는 그냥 이렇게 봐요. 합격이다. 그러니까 불합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하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그만큼 학교를 많이 낮췄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낮췄어야지만 완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게 생겨요. 만족하냐? 거기 붙었는데 일단 너무 좋아. 그런데 막상 내가 대학 붙었다고 친구들한테 얘기하기가 되게 뭐해. 왜? 톡으로 딱 붙었다 하면 애들이 어디 붙었어 다 하는데 차마 말을 못하겠어. 말을 하면 어디 있는 학교야? 나 처음 들어봤는데 야 수도권에 있냐? 라고 할 수 있는 학교들. 학교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이게 하향. 하지만 우리는 이 상향, 적정, 안정, 하향이라고 하는 이 4가지의 방향을 다 잡고 수시를 쓰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머리가 이제 굴러갈 거예요. 하향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정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쓸 건지 안 쓸 건지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기준을 잡냐? 우리가 상향을 왜 써요? 이거 적정은 어떻게 쓰고 뭐 안정은 어떻게 쓰는 거냐? 요것 때문에 쓰는 거. 요렇게 쓰는 거. 바로 4단계.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입시가 바로 뭐냐면 올해부터 시작된 선택형 수능. 내가 수능을 볼 거냐 안 볼 거냐가 실질적으로 수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올해 이제 여러분들 선배죠. 제가 이제 올해 지금 수시가 끝났어요. 지금 이제 추학 발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저도 지금 매일같이 이제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고 받고 있는데 올해 제가 여러분 위에 있는 선배들하고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수능 꼭 해야 됩니까? 수시 쓰기 전에. 저 수능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네? 저 최저 맞추려고 2개만 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어떻게 이 수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로 수시 전략이 다 바뀌어요. 자, 볼게요. 수능을 내가 만약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능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 한다고 생각하면 안 하면 됩니다. 다만 수능을 안 보겠다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무조건 안정과 하향 중심을 쓰셔야 돼요. 왜? 수능을 안 보겠다라는 거는 뭡니까? 무조건 수시로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오래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향을 써야 돼요. 무조건 바지 써야 돼요. 학교. 그게 전문대가 됐지 지방이나 4년제 될지 몰라. 근데 무조건 써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목표의 학교들이 전부 뭐가 되냐면 소위 얘기하면 다 상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수능 최저만 맞추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수능이라는 게 워낙 어렵고 다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최저만 맞추는 애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얘네들은 상향이 나요. 왜? 교과 전형으로는 수능 최저를 통해서 상향이랑 적정을 한번 노릴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이따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수능 최저를 통해서 상향이 가능하다.
적정의 합격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다. 7, 80% 이상, 50%가 아니라. 예. 그게 수능 최저가 같은 핵심이야. 그 다음, 요거. 아예 끝까지 가는 거다, 수능. 난 아예 정시까지 다 고려하고 있다. 예.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수시를 솔직히 얘기하면 적정, 안정, 하향을 쓸 이유가 없죠. 왜? 어차피 수능 볼 건데. 내가 뭐 수시에서 낮은 학교 써서 소위 얘기하는 수시 납치라고 하는 그런 행태를 당해. 요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서브가 살짝 불안해서 조금씩 걸리네요. 네. 죄송해요. 연결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어저께까지 되게 잘 됐는데 오늘 갑자기 너무 여러분들이 많이 오니까 저도 긴장해서 컴퓨터까지 긴장했나 지금. 네. 자, 조금만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 자, 수능을 전부 할 거냐 안 할 거냐 최저만 할 거냐에 따라서 나의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고 나의 수시 지원에 대한 전략을 잘 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수능 준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지 막연하게 그냥 수능 할 건데 이런 걸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가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를 꼭 조심해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담할 때마다 3학년이 됐을 때 상담을 하면 항상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절대 니네 다 결정해놓고 이거 하지 마.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망하는 거야 하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요런 친구들 있어요. 정시 올인. 이제 많이 들어볼 겁니다. 학교 가면 어마어마하게 옆에 있는 애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본인도 막 얘기를 막 하고 다닐 거예요. 나 정시로야. 나 정시 파이터. 나 이제 내신 다 버렸어. 어차피 1학년, 2학년 재차반인데 내가 필요 없어. 나 이제 수능을 올인할래. 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일단 정시 올인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수능 공부해요? 요즘 교과 수업이 옛날처럼 판서 수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발표도 해, 토론도 해, 심지어 3학년 되면은 생활기록부 때문에 학교에서 활동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시켜요. 근데 그런데 나 혼자 거기서 수학 공부하고 있다? 영어 공부하고 있다? 못합니다. 교내 활동 조금 합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시켜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정시 올인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수능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시 올인을 해요? 그러니까 정시 올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박수 쳐주면 가만히 있어요. 걔는 망하는 태클을 타고 있는 거야, 지금. 예. 현역생 중에서 정시 올인한다고 해서 제가 성공한 친구를 솔직히 여태까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제가 그래서 한 해에 한 몇십 명에서, 한 몇십 명 정도 상담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꼭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정시한다. 저 정시 올인합니다. 성공한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 정시 올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인 애들도 있죠. 거꾸로 이런 애들. 수시 올인. 저는 수능 도저히 안 돼요. 저는 수능 공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무조건 수시 끝낼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족하냐. 여러분들 만족하시냐. 수시 올인 했을 때 그 학교에 만족할 수 있느냐. 운이 좋게 만족할 만한 학교에 가면 좋지만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만약에 만족하지 않는 학교를 가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3월달, 4월달에 딱 학교를 가자마자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딱 보시고 이거 얘기할 겁니다. 저에게 1년의 시간 주십시오. 조만간 1학기 하고 저 휴학계 내고 바로 저 재수하려고. 재종만 보내주세요. 어차피 재수한다니까. 어차피 재수할 건데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머리에 갖고 있지만 지금에서 입시의 핵심은 뭐냐면 정시와 수시를 다 올인하는 거예요. 지금은 정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수시도 열심히 해야 돼요. 현재 여러분들 내신 성적이 안 좋다. 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학교 못 간다? 누가 판단합니까? 그거 누가 판단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석을 정확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성적을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누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혼자들 상상에 빠져가지고 망상에 빠져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것 같아. 왜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 요건 이제 종합전형 쓰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보는 현상인데 요거 있죠? 왜 너가 거기를 써? 되게 입시 관련해서 상담하면은 저는 이제 항상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릴 거지만
본인들이 쓰는 학교는 절대 오픈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이 뭐 물어보고 너 어디 있을 거 절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친구들 걔가 어디를 쓸지 모르지만 대충 걔네들 성적은 알잖아. 그죠? 대충 알아요. 얘가 나보다 잘하는 놈인지 못하는 놈인지.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전략을 다 짰어. 학교도 결정하고 학과도 결정했는데 분명히 내 옆에 있는 애가 나보다 못하는 거 알아. 근데 걔가 내가 목표하는 대학보다 2단계 위에 있는 대학을 종합을 쓰겠대. 그냥 쓴대.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혼란이 오죠. 어떤 혼란이?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해요.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분명히 떨어질 거야. 저 찐따 같은 거 분명히 떨어지기 뻔한데 왜 저기 쓰지? 왜 저 말 같지도 않은 걸 하지? 하면서 요만큼 머릿속에 이상을 의심하나 들어. 그러다 혹시 저도 붙으면 저거 붙으면 어떻게 해? 내가 분명히 아는데 저러다 붙으면 어떻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뭘 합니까? 여러분도 전략을 수정합니다. 제가 2단계 위에 있는 학교였어? 그럼 나도 최소한 쟤랑 같은 데 써야 될 거야. 하면서 친구 따라서 바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둘 다 떨어져. 나의 소중한 6장의 이 수식 카드를 그런 식으로 무의미하게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눈치 게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게임 하지 말라고. 자기가 썼으면 자기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옆에 있는 애가 만약에 위에 있는 학교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보내줬다라고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그 선생님이 판단했을 때 이 친구는 이러한 부분에서 특출하다라고 생각해 거기 써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입시는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원소를 쓰는 게 아니에요. 눈치 게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1 불렀다고 갑자기 2, 3, 4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거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절대 진짜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멘트 중 하나죠. 설마 설마 내가 떨어지겠어. 설마 설마 내가 뭐 오늘 하루 내 모바일 게임 1시간 더 했다고 내 유튜브 1시간 더 봤다고 내 수능 점수에 뭐 큰 차이가 있어? 내일 내 기말고사 점수에 뭔 차이가 있겠어? 어차피 지금이나 내일이나 똑같을 텐데? 아니 설마 내가? 설마 내가 떨어진다고? 설마 내가 이 학교를 못 간다고? 내가 재수한다고? 에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설마라는 단어를 나중에 그 네이버 쳐서 그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세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설마라는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냐? 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설마 하면 여러분들 여기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공부를 몇 년 동안 했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현재 고등학교 2년, 11년 공부했잖아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설마라고 한 것 중에 현실화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설마는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심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대다수가 방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공적인 수시에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식의 수시 지원 전략을 활용했을 때 어떤 식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느냐 조금 더 자세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거 실질적 학생들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수능 최저를 나는 안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수능 최저 활용을 실제로 안 했던 친구예요. 요거 자료는 이제 작년에 위추얼 땡땡이 오고 재학 중인 친구였고요. 내신 1.6였어요. 학교에서 자연계열과 2등 1.0 어마어마한 내신이죠. 근데 이 친구랑 제가 상담할 때도 얘기했는데 본인은 딱 그랬어요. 확고했어요. 저는 수능 안 합니다. 여름방학 때가 탱탱 놀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할 겁니다. 저는 수시로 끝낼 겁니다. 심지어 과는 생명공학. 그 당시에 올해 처음 개설된 약대가 없어서 생명공학에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을 때 이 친구는 이걸 쓰겠다고 했어요. 거기에 너무나 화려하게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육종합을 쓰겠다. 교과도 안 쓸 거다. 나 육종합 끝낼 수 있다. 딱 그러고 썼습니다. 학교를 이렇게 썼어요. 왜냐면 요 위에 있는 학교들 보세요. 내신 1.6인데 왜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써? 왜냐? 위에 있는 학교들이 다 수능 최저가 있어. 성균관대 수능 최저 있죠? 서강대 수능 최저 있죠? 한양대만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근데 한양대는 쓰는 게 아니죠. 1.1, 1.2 아니면. 지금 올해부터 바뀌겠지만 그때는 아예 한양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중대 다빈치 쓰고 경희대 레오 르네상스 전형 쓰고 건국대 종합 쓰고 동국대 두드림 아주대 일반 종합 인하대 자기 추천. 자, 그러니까 요걸 보세요.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두 개는 받쳐 쓰겠다. 혹시 모르니 받쳐 쓰겠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랑 상담하는 내내 했던 게 바로 설마였어요. 설마요. 제가 설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특히 요거는 제가 우겨서 쓴 거예요. 이거 하나 쓰자. 인간적으로. 혹시 모르니. 왜냐면 생명공학이 제일 인기 있는 과인데 괴물들 많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중대 떨어졌고요. 경희대 떨어졌고요. 건대 떨어졌고. 동국대, 아주대, 인하대 붙었어요. 당연히 동국대 갔겠죠. 다만 요 내신에 요 학교 조금 아쉽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조금 아쉬울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에 한 번 더 하면서 고민을 해보면 하겠죠. 뭐 동국대가 나쁜 학교라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그 내신 성적과 그 서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쉽죠. 만약에 이 친구가 수능 최저를 했다라면 어떤 또 상황이 바뀌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자, 이게 수능 최저를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가져야 되는 약간의 경각심이에요. 그러니까 받쳐 써야 된다. 내신 1.6인 친구가 아주대 인하대 쓴다는 건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하지만 받쳐 써야 된다. 자, 두 번째 사례 볼게요. 이번에는 최저를 활용했던 친구. 그것도 진짜 적극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극대화시키겠다. 이 친구는 올해 간 친구입니다. 올해 현재 입시 결과 나온 친구예요. 자, 연수구에는 땡땡고등학교 다니는 남학생이에요. 내신이 한 2.7이에요. 제가 3년 동안 이 친구와 같이 이제 입시 컨설팅을 3년 동안 같이 했던 친구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 해서 저도 어떻게든 이 친구를 좋은 데를 보내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했던 케이스인데 이 친구는 실제로 2학년 2학기 때부터 제가 권해줬어요. 수능 최저를 하자. 그래서 실제로 2학년 2학기 때부터 이 친구는 수능 공부를 했었어요. 실제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과를 워낙 가고 싶어 했고 실제로 모든 활동을 다 수학과 관련 활동을 했어요. 교과, 수, 종합에서 이 친구는 실제로 올해 준비할 때 수능 최저를 최대한 활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동국대 추천을 받았어요. 동대는 수능 최저가 없어. 국민대 추천받았어요. 국민대는 2개 합 6. 인하대 추천받았어요. 2개 합 6. 그리고 종합전형에서 경희대 레오 르네상스. 올해만 있으면 내년부터는 없어지는데 올해 2개 합 6이 아니면 2개 합 5. 2개 합 5라는 이 최저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홍익대 3개 합 8. 그리고 마지막 숭실에 대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 SSU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최저가 없는 종합전형을 썼어요. 보세요. 최저를 4개를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최저 없는 전형 2개를 활용을 했어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동국대 추천은 떨어졌습니다. 근데 국민대 붙었어요. 그리고 인하대 당연히 붙었죠. 학교에서도 인하대가 적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에서는 이 친구한테 권해준 학교가 여기였어요. 인하대 써라. 내신 2.7에 인하대 가면 훌륭하다. 그리고 숭실도 붙었어요. 요거는 최초로 다 붙었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추합으로 여기가 붙었어요. 저도 깜짝 놀라긴 했지만. 그러면 이 친구 내신에 경희대를 붙었다.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다만 핵심이 뭐구나? 최저 활용을 진짜 잘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 단계 위에 있는 학교를 같이 이렇게 올릴 수 있다. 특히 여러분까지는 이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걸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선택적 수능이 올해 처음 생기다는 거 올해 엄청난 지금 혼란이 왔어요.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대 사상 최악의 불수능이었죠. 내년 아마 또 타이틀이 붙을 겁니다. 역대 사상 최악이라는 타이틀이 또 붙을 거예요. 이제 수능을 쉽게 내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수능 최저 맞추면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갈 가능성이 아무튼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홍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합8을 못 맞췄어요. 최저를. 이 친구가. 두 개 합 6까지 다 맞췄는데. 특히 이 친구는 세 과목을 했어요. 영어, 수학, 지구과학. 이 세 과목을 했어요. 그래서 수학은 이번에 2등급. 영어는 3등급 나왔어요. 그래서 두 개 합 5를 맞췄는데 지구과학은 5등급 만난 바람에 굉장히 자신 있다고 9월 달부터 지구과학을 하길래 계속 갈구고 계속 잔소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별로 안 하죠. 결국 지구과학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여기는 그냥 광탈했지만 나머지 학교 이제 최전 다 맞췄죠. 대신 말씀드리잖아요.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이 부분을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관가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수능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을 안 했던 거, 활용을 했던 거 두 개를 봤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볼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종합전형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자,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방향성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뭐 소위 얘기하는 뭐 유튜브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입시 전문가들부터 뭐 컨설트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은 뭐 제가 뭐 인지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들과 뭐 저를 통해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온 분들끼리 입소문을 내서 조금씩 더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런 분들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학업 역량인데 학업 역량 다음으로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적합성. 전공 적합성이라는 얘기도 하고 계열 적합성을 얘기하는데 특히 요거를 잘 활용했을 때 종합전형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 자, 작년 친구예요. 이 친구도. 미추홀 땡땡 요거 내신 3.4등급 정도의 내신을 갖고 있었던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심지어 여기 있는 원장님이 매우 잘하는 친구.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여기 수학 선생님이 정말 잘하는 친구. 왜냐면 내신이 3.4인데 수학만 했어. 수학은 2등급 안팎에 들어왔어. 그냥 수학만 안 해. 수학만. 3년 내내 수학만 했어. 나머지는 진짜 다 버려. 자,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저랑 상담을 해서 학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판단했죠. 내신이 솔직히 3.4면 여기가 적정이에요. 수원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자기는 아무튼 서류 준비를 해가지고 이걸 잘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생활 기록부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이쪽으로는 좀 많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때 마무리에 제가 이런 걸 조금 더 해라 해서 그런 것까지 마무리해서 생기부를 완성해서 지원할 때 이렇게 지원했었어요. 종합하고 교과를 썼는데 종합을 좀 과감하게 쓰자. 국민대 건설 시스템 쓰고 인하대 사회 인프라 쓰고 아주대 건축공학과 쓰자. 여기 쓰자고 했을 때 일단 이 친구는 일단 솔직히 거부했었어요. 이거 못 쓰겠다. 못 갈 건데 왜 자기가 이 세 장을 써야 되냐. 다 이해 안 간다. 본인이 생각하는 거 뭐 안양대, 뭐 평택대, 뭐 상명대, 천안, 자기는 이런 데 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쓰지 마라. 왜 거기 쓰냐. 그리고 교과에서는 카톨릭대 수학 수능 최저 맞추자. 서경대 토목 건축 수능 최저 맞추자. 수원대가 유일하게 교과에서 수능 최저 없이도 충분히 네 성적이 붙을 수 있는 고학 적정 학교니까 여기를 쓰자. 자, 이렇게 결론합니다. 이 친구는 그냥 고민하지 않고 이날에 갔습니다. 물론 이게 이 친구가 당연히 잘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요거하고 요거를 저는 주목해서 본 거예요. 이게 다 수학이 2등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신에 비해서 수학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건 자연계열에서 굉장히 큰 무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냐면 자연계열에서 학업적 역량을 가장 우선순위에서 보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수학. 그러니까 수학에서 일단은 좀 점수를 얻었고 건축과 관련된 계열 활동을 1학년, 2학년, 3학년 꾸준히 했어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때까지는 이제 여러분 때부터는 안 들어가지만 이제 독서라고 하는 이제 활동까지 광범위해요. 건축과 관련된 뭐 역사, 뭐 문화, 사회 다양한 분야를 전부 접목해가지고 독서도 활동도 다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는 두 학교 다 어느 정도 점수를 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최초 합은 아닙니다. 최초로 붙진 않았어요. 예비까지 가서 힘들게 붙었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붙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뭐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 성적에서 교과로도 들어갈 수 있었던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에 비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 있는 학교를 가려면 방금 말씀드린 뭔가 강점들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자신이 전략을 잘 짜야 돼, 방법들. 자, 네 번째 사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아예 정시까지 갔던 친구.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시를 고려했어요. 왜? 내신이 이렇잖아. 오래 간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이 친구 처음 왔는데 내신이 4.6이래. 예, 송도 땡땡여고 학생인데. 예. 내신이 4.6이라니까. 내신이 4.6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느 학교를 써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내신이 4.6이라고 하면 어느 학교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내신이 4.6이니까 본인도 얘기하는 게 뭐냐. 자기 수능 끝까지 할 거다. 정시까지 고려하고 있다. 심지어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2학년 때까지 학원을 아예 안 다닌 거죠. 그런데 3학년에 자기 내신이 지금 이상하게 답이 없으니까 3학년부터 학원을 수능 학원을 전부 다녔어요. 국어학원, 수학학원, 영어학원, 심지어 과학학원을 다 다녔어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집에서 투자를 한 거겠죠. 그리고 본인이 내내 수능 공부했어요. 물론 이제 방향성을 잡아야죠. 학교에서 어차피 너 수능 공부 못하니까 학교에서 학교 활동해라. 왜? 이거는 유지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적 가진 애들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수능 올인 하겠다. 아니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수능 올인이라는 걸 하시면 안 된다.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수능 올인하면 4.6도 안 나와. 이게 5, 6, 7이 나와버리면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전략은 뭐냐? 내신은 이걸 지켜. 내신을 지켜야 돼. 3도 필요 없어. 4만 지키면 돼. 다만 주말 집에 와서 모든 시간은 다 수능만. 어차피 내신이 4.6에 5등급 정도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내신 대비 한 일주일, 2주만 하면 다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그 정도 하니까 그냥 지키기만 하면 돼. 그 나머지 시간 전부 수능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지어 조경학과를 쓰고 싶어 했어요. 조경학과를 쓰고 싶어 해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써줘야 되니까 수도권에 있는 학교를 전략적으로 쓰자. 그래서 종합과 논술과 교과를 다 활용했어요. 종합과 논술에서는 한경대, 경기도에 있는 국공립대학입니다. 한경대를 썼고 그 다음 가천대 논술을 썼어요. 약수령 논술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려운 논술이 아니라 약수령 논술이라는 게 새로 바뀌었어요. 약수령 논술을 쓰고 수원대도 약수령 논술을 썼어요. 그리고 교과는 무조건 다 최저로 썼어요. 서울에는 3년대. 그리고 한경대 수능최저. 교과하고 종합 복수로 쓸 수 있어서. 그리고 가천대도 똑같이 썼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정말 11월 17일까지 수능 공부했어요. 주구장창 수능 공부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바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최저를 다 맞췄어. 얘를 심지어. 그러니까 최저를 맞춰도 너무 내신이 안 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딱 하나. 그러면 이게 무슨 뭐 좋은 사례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걸 보세요. 만약에 이 친구가 가천대 논술까지 떨어졌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제 정시로 가야 되겠죠. 이 친구가 이렇게 맞았어요. 국어 4, 수학 4, 영어 3, 탐구 두 과목 평균 3.5, 하나는 3, 하나는 4. 자, 이 점수로 갈 수 있는 학교를 보여드릴게요. 정시의 매직입니다. 자, 인천대 수시 입결 볼게요. 이거 작년 입결입니다. 동북아 국제통상학과가 수시로 가려면 일반 교과 1.97에서 2.82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가요. 신문방송학과가 2등급 초반, 컴퓨터공학과가 2등급 한 초중반, 도시환경공학부가 한 2등급 중반, 2등급 후반 정도가 들어가는 학교. 인천대. 어떻게 보면 인천대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인천 사람들은 인천대 하면 그래도 우리 동네에 있는 국공립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자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서울 애들 입장에서는 인천대는 어떤 학교냐면 듣보잡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애들은 인천에 학교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아요.
인하대 하나만 있는다. 얘네들 입장은. 그리고 서울 애들은 인하대도 인하대를 갈파해.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랑 걔랑 입장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예시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작년 정시 입결입니다. 동부와 국제통상학과 정시로 87.2, 100분위가. 등급으로 3.2. 정시 3등급 맞으면 인천대 동부와 국제통상학과 정시 작년 합격했어요. 신방과 4.2. 정시 4.2. 컴퓨터공학과 3.9. 이 친구가 지원했던 도시환경공학과 공학부 4.3. 자, 앞에 거 한번 볼까요? 여기 떨어졌어요. 만약에 시나리오상. 그러면 이 내신이면 평균 잡으면 몇입니까? 아무튼 평균 4가 안 되죠? 3.8? 뭐 정도 되겠죠? 작년 기준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붙었다는 거죠. 정시 써도. 그러니까 이게 정시까지 끝까지 고려하는 전략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 거다? 상향 쓰는 거야. 자기 성적에 맞지 않아. 무조건 상향 쓰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실제로 작년하고 올해 있었던 사례. 물론 작년 사례가 올해부터 입시제도 좀 바뀌었으니까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몇몇 사례는 올해 사례들이에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시제도로 시작하는 친구.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이 어떻게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이제 좀 마무리를 할까 해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쓰는 게 좋냐, 수시를. 여태까지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 아마 원장님을 통해서 기존에 한번 얘기했고, 저한테 성적표들을 한번 다 제가 이제 봤습니다. 여러분들 생활기록부 한 번씩 다 띄어서 학원에 갖고 오셨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를 좀 보고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뭐 개별에 맞춰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제가 3단계로 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기준했을 때 이 정도 등급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런 방향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꼭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시를 쓰기 위해서는 이 준비 상황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교과는 일단은 내신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성적을 꼭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등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성적, 표준, 여러분들의 평균, 원점수, 그다음에 학생이 몇 명이 받는 집단인지, 성취도 평가 다 볼 줄 아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남은 시간 동안 얼마 정도 올릴 수 있는지 목표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현재 내 성적이 어떠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시험에서 내 성적을 올릴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정확하게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올라가겠죠. 저 내년에 올리려고요. 자, 대한민국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3학년 1학기가 절대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없는 시기예요. 왜? 3학년 1학기는 막말로 여러분 학교에는 9등급도 공부합니다. 왜? 마지막 남은 기회잖아요. 다 공부하는데 나만 공부합니까? 성적이 안 올라간다니까 웬만해서. 거의 기본적으로 3학년에 대한 핵심은 유지예요. 현재 내 내신을 유지한다. 아니면 그 중에서 내가 가능성 있는 한두 과목에서 조금 더 성적을 올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요겁니다. 교과목을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3학년 때 여러분. 왜? 3학년 과목의 절반 정도가 뭡니까? 진로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등급이 없어. 성취도 평가로만 반영. 심지어 A, B, C.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들어가는 학교도 있지만 교과 영역에서 등급만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다 보니까 그 과목들을 어떻게 내가 활용해야 되는지 기준점을 잘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3학년 교과 과목 중에서 특히 여기 아마 남학생들은 다 제가 알기로 인천남고 학생으로 알고 있고 여기는 아마 여학생들이 거의 아마 석정여고 학생들일 거예요. 인천남고 같은 게 현재 이제 아무튼 학교가 과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학년 때 진짜 여러분들 깜짝 놀래요. 3학년 때 대충 아시죠? 다 222 시리즈. 정말 쓸모없는 시리즈. 근데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그죠? 아마 석정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가 그게 아니니까 아마 3학년 때 선택 과목들이 수능하고도 이제 같이 연결되는 선택 과목들이 있거나 탐구학교도 이제 배치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3학년 때 배우는 교과 과목들 확인을 해서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전략을 짜야 되는지 다 판단하시고 그걸 언제 하느냐?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 종합전형은요. 자, 볼게요. 일단 생각하고 있는 진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원래 생각하고 있는 학과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딱 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학과하고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 내 생활기록부에 써져 있는지를 볼 줄 아셔야 돼요. 적합 여부를 따져야 돼요. 핵심 세 가지. 세특 내용하고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독서. 여러분들까지 이제 독서가 마지막이거든요. 여러분 후배부터는 이제 독서도 안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기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거밖에 안 봐요. 내신 성적 중심으로 해서 학생을 뽑아야 된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죠. 독서, 청책.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로하고 얼마만큼 연결되어 있는지. 최소한 내가 한 동아리 활동 이름에 내가 생각하는 학과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름이라도 있냐. 나 수학과 갈 거면 수학 무슨 동아리라고 써져 있냐. 이거라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스토리가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게 종합전형의 핵심이에요. 자, 그다음 수능 최저. 수능 최저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좀 조언을 해드리면 과목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능에서의 핵심은 과목 선정이에요. 특히 최저. 내가 전 과목은 다 못하겠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최소한 2과목 아니면 3과목을 해야 되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할 거냐. 특히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 알다시피 공통과 선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겨울방학, 이번 겨울방학만이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할 때 공통 범위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 말씀드렸죠? 학교 다니면서 수능 공부한다라고 얘기하면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을 절대 여러분들이 착각 안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자, 학기 중에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건 선택범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마 석경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학교에 있는 선택 과목들을 수능에서도 선택 과목으로 활용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최대한 시간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과투론 하지만 국어 같은 경우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있는 과목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시간을 압축하고 효율성 있게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내가 되어 있는지 지금 체크를 하시고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맞춰서 기준점들을 이제 세워야죠. 교과는 아까 얘기했어요. 안정 하향으로 쓸 거냐 아니면 내가 최저를 통해서 상향을 쓸 거냐. 특히 학교와 학과에 대한 선호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교과 전형은 정말 숫자 0.1 하나로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선호하는 학과를 쓸 바에는 조금 비선호 학과, 인기가 없는 학과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학교에 기회적 요소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내신 반영비를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꼭 따져보셔야 돼요. 내가 잘하는 과목이 뭔지도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종합전형은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에서 안정과 하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합이라는 건 무조건 변수가 있어요. 무조건 상향 아니면 최소한 적정 이상을 쓰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분석. 얼마나 여러분들이 생기부 분석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 가능성을 대폭적으로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요소를 보시고 수능 최저는 최저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한 과목만 더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최저 2개 나를 합을 맞출 거다. 그러면 3과목 정도. 나는 3합을 맞출 거다. 그러면 힘들어도 4과목은 하셔야 돼요. 왜? 3과목 준비를 해갖고 내가 최저 3합을 맞추려고 했는데 하나가 망가지면 완전히 전략이 어그러진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온적인 요소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선택 과목은 가급적이면 3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하고 적용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성적을 보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2.5등급 이내에 들어가는 친구들 아마 본인들 대충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친구들은 좀 이렇게 전략을 짜면 좋지 않을까. 큰 틀로는. 교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비선호하는 학과를 중심으로 상향지원을 쓰자. 그러니까 학교의 급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수능 최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이 친구들 입장에서. 왜 2.5등급 이내에 있는 애들이
교과 전형이 중요하냐? 바로 이것들. 종합 전형을 주로 쓰려고들 해요. 원래 이 친구들의 핵심은 종합이에요.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종합 쓰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친구들의 종합 전형의 경쟁자는 니들이 아니야. 얘네지. 얘네가 경쟁자지. 과고, 외고, 영재고, 자사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송도에 있는 하늘고 포스코고 애들이 경쟁자야. 걔네들은 당연히 여러분들보다 내신은 안 좋아. 하지만 생활 기억력만 갖고 얘기를 하면 니네가 더 안 좋아. 그런데 종합전형은 뭘 뽑아? 생활 기억 뽑았지. 그렇기 때문에 종합전형이 굉장히 그래서 잘해요. 전략을 잘 세요. 자, 수능 최저는 탑10 안에 대학을 본인이 노리겠다. 무조건 내 과목 하십시오. 무조건 내 과목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2합, 인서울 안에 있는 데가 2합 대비를 할 거다. 그러면 뭐 당연한 겁니다. 지금은 수학,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탐구나 국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국어는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국어로 나는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봤던 1학년 때, 2학년 때의 모의고사는 수능 모의고사가 아니에요. 그냥 모의고사지. 여러분들이 진짜 보는 수능 모의고사는 6월부터 시작해요. 3월 모의고사도 수능 모의고사가 아니에요. 진도가 다 안 끝나갔는데 6월부터가 진짜 수능 모의고사. 6월 시험지를 보고 그 시험지부터 성적이 여러분들 수능 성적이에요. 요거를 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제 나름대로는 이런 식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겠죠. 3학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종합, 3합 중심으로 해서 쓴다. 적정 같은 경우는 교과에서 3합이나 2합의 전략을 세웁니다. 안정은 교과에서 2합. 하향 같은 경우는 종합이나 교과 뭐 얻은 걸 써도 되는데 솔직히 요 정도 등급대에 있는 친구들이 하향을 거의 안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하향을 써봤자 어차피 재수할 게 뻔하다.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 요 다음 등급 때를 좀 볼게요. 그래서 자, 3.5등급이에요. 예. 그러니까 2.5에서 3.5등급 이내에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 바로 수도권. 수도권에 들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이 친구들의 핵심. 솔직히 얘기하면 내신이 3.5는 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체 인원의 23%까지가 3등급이에요. 전체 인원 23%. 100명 중에 23명까지가 3등급이야.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한 거거든. 근데 그 성적 갖고는 서울에는 명함도 못 내밀어. 그러니까 얘네들의 목표는 뭐야? 수도권에서 일단 통합 근거리 지하철 라인에 있는 학교를 가냐 못 가냐가 매우 중요해. 왜? 거기도 못 가면 솔직히 얘네들은 망한 거.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교과는 무조건 수능 최저로 상향을 쓴다. 무조건 써야 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수능을 안 한다. 그럼 무조건 하향을 한 개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하향은 일단은 행정구역이 많이 바뀌겠죠. 예. 많이 남쪽으로 내려가야 돼. 그거만 이제 본인이 감수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자, 종합전형에서 이 등급대에 있는 친구들은 학업 역량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미 학업 역량은 2.5등급 이내에 있는 애들이 다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이 등급대의 종합전형에서의 저는 경쟁력은 딱 이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내가 원하는 학과에 맞는 계열 적합성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느냐. 내가 현재는 내신이 3.5등급의 평범한 친구지만 내가 니네 학교만 들어갈 수 있으면 니네가 나만 뽑아줄 수 있으면 나 무조건 잘할게. 나 무조건 열심히 할게. 그래? 어필할 수 있는. 그걸 어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 자소서. 그의 면접. 이걸 얼마나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하냐. 이게 요 등급대에 있는 친구들에서의 종합전형에서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최저는 뭐 똑같습니다. 다만 이 등급대에 있는 친구 중에서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등급대에 있는 애 중에서 이거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요. 정시 올인합니다. 정시입니다. 정시. 무조건 정시.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못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할 수 있다고 해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만약에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고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왜 여태까지 안 했어? 왜 여태까지 매번 내신 때마다 왜 그렇게 안 했어?
여태까지 내신 때 그렇게 안 해서 성적을 개체반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정시 올인하겠다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자기의 상황을 잘 판단해서 내신 성적 유지하면서 수능 최저를 포인트로 해서 전략들을 잘 짜셔야 돼요. 종합전형도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 분명히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상향에서 종합과 교과 중심, 적정에서는 교과 이학전문, 안정과 하향에서는 확실히 교과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3.5등급 미만. 저는 뭐 3.5 미만은 다 똑같다 봐요. 3.5나 4나 5나 6이나 7이나 8이나 9나 다 똑같습니다. 큰 차이 없어요. 왜? 이 친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든 경기도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중요해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벗어나면 안 돼. 이게 지상 과제 같은 애. 자, 그냥 심플합니다. 교과 전형은 이 친구들은 학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 전략들을 짜시는 중이에요. 솔직히 5등급 대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회해야든지 위에 있는 학교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학과를 중심으로. 진짜 그러면 나는 이게 학교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 학과라면 내가 진짜 4년 열심히 내가 다닐 생각입니다.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많이 맞추시고 아무래도 주목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저거예요. 지역 거점 국공립대들을 공략을 잘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등급대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교과 체제를 맞춰서 지역 거점 국공립대들을 갈 수 있는. 주로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서울하고 인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만약 우리가 지역 거점 국공립대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세우는 학교가 충남대, 충북대예요. 아무래도 거리상 가장 가깝. 또 부분도 있고 지역 거점 국공립대 중에서 랭킹이 그래도 한 4위, 5위 안에 들어가는 학교들이다 보니까 충남대, 충북대를 굉장히 많이 키우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선호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종합전형은 말씀드리지만 비인기학과 지원하는 거예요. 계열이 같은 계열에서 조금 선도가 떨어지는 학과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공략을 잘 하자. 그리고 요 등급 때부터는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열 적합성. 그러니까 여기서 계열 적합성은 딴 게 아니에요. 이과면 수학, 과학에서 조금 더 어떤 활동을 많이 했냐. 내가 인문 계열이면 사탐이랑 뭐 국어나 아니면 영어 같은 계열에서 어떤 활동들을 많이 했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기부에서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좀 주목하면 종합전형에서도 조금 더 위에 있는 학교도 쓸 수 있고 수능 최저는 되게 수영탐인데 저는 2등급 때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시까지 고려해. 끝까지 가라. 건강 가 공부해라. 무조건 공부해라. 그러면 아까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를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합 아니면 교과를 쓰는데 약수형 논술이라고 하는 시험도 고려를 하자. 수원대하고 가천대만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전형이 나름 여러분들 기회적 요소가 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안정과 하향에서는 교과 전형 중심으로 해서 쓰자. 자, 여기까지가 제 나름대로 저희 최강원 원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실제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뭐 설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뭐 어느 학교 전형은 뭐 이겁니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설명이에요. 근데 그런 설명회가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내가 수시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강점이 되는 게 뭔지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은 뭔지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내가 그거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 좀 도움이 진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모르잖아요.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정말 뭐 이게 연이 닿아서 내년에 저와 뭐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대학 전략을 짤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최강원 원장님께서 또 많이 부탁을 하셨고 여러분들 정말 자체 육성의 핵심이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정말 지금 원장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 또한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한다. 저도 지금
생각보다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원장님하고 많은 또 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지금 여기서는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저도 학원 원장이에요. 저도 다른 데서 이제 고등학생들 전문으로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데에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진짜 그런 부분에서 진짜 좀 도움이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매우 좋지만 여기 계시는 원장님 입장에서도 매우 좋은 거죠. 자,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뭐 입시는 항상 얘기하자면 마라톤이라 생각을 해요. 12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죠? 자, 이 마라톤이라는 경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42.195km라는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한 2시간 10분 안팎으로 뛰는 경기예요. 실제로 이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물론 저도 뭐 끝까지 못 봐요. 다만 하이라이트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끔 보면 항상 마라톤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반환점이라는 게 있죠. 딱 중간. 그리고 실제로 마라톤에서 최상위 성적을 만드는 친구들은 이른바 마지막 남은 거리에서 10에서 15km 사이에서 선두 그룹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금은 동이 나온다고 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시점이 바로 어느 시점이냐? 반환점이라고 보고 이번 겨울방학이 지나고 3학년 개학을 하는 시점이 바로 10km에서 15km 남은 지점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반환점 때 내가 어떤 준비를 해서 개학했을 때 그 10에서 15km 남은 기간에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선두권에 각자가 서 있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방향성을 잘 잡으시면 정말 내년에 여러분들도 소위 얘기한 대박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는 11월 17일이 수능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오늘이 27일이니까 정확하게 40일이 빠져요. 그럼 여러분들의 입시는 남아있는 시간이 325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25일이라는 시간을 정말 잘 활용들을 하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고 특히 저기 계시는 원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정말 더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염원이 담겨있는 자료고 저랑 같이 만든 거예요. 원장님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시고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도 많이 접목을 해보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우리가 내용 정리를 한다라는 거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